청년 일자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일자리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공시생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닐 겁니다. 왜 근데 그렇게 몰리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대기업의 임금과 중소, 중견기업의 임금은 임금 격차가 너무나 크게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중소, 중견기업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우리나라를 대부분 구성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여기에 임금이 제대로 보전이 돼야 된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청년들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중소, 중견기업에 그 많은 예산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최저임금 보전이라든지 또 지금 추경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예결 소위위원까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결 소위위원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이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가령 이제 작년의 쟁점은 공무원들, 준공무원들 얼마만큼 이제 숫자 늘리냐, 이제 이게 작년 예산 때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이 반개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가령 동사무소에 보면 뭐 바르게 살기라든지 또는 뭐 주민자치라든지 거기에 유급 직원을 하나, 이제 유급 사무직원을 하나 두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돈을 대서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걸 이제 준 고용 상태로 두는 이런 예산들.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정부가 끝나면 얼마만큼 지속 가능할 것인지, 이 정부 내에서도 얼마만큼 지속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그게 진짜 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작년에 최저임금 보전분 지금 3조 5천억을 가지고 이 3조 5천억이 가령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최저임금 보전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지금 16% 최저임금을 인상시켰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3조 이상을 더 이 지원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보전을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식의 인위적인 최저임금 보전 또는 인위적인 고용 창출, 또 공무원 숫자 늘려서 공시생 늘어나는 이런 인위적인 고용이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재정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고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경제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쓸어서 보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플로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언제까지 그걸 때려봐가지고 계속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할 거냐. 근데 한시적이라도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늘어난 공무원들이 소비를 합니다.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면 기업이 돌아가죠.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한순간에 그 포인트로만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 비판할 여지가 많겠으나 전체적으로 경제는 유량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처럼 공무원이 한 50% 육박하는 나라는 한순간에 나라가 재정이 그냥 거덜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간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어진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쓰느냐가 관건이고, 공무원, 준공무원 또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낭비성, 비효율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정설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고, 그런 내용을 국회에서 국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뭐 깎고 아니 뭐 근데 저희 방에서는 일단 저희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회의는 안 열리고 있지만 각자 의원들이 자기 방에서 상시 대기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왜 방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김종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회의장에서